그래서 이어서 여러분들 자, 내역서를 보면서 우리가 내역서의 수량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방수공사가 있네요. 그래서 위에 방수공사, 조정매장 방수공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욕실하고 실외기실에 이제 액체 방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실에 경량 기본 콘크리트가 있고, 또 조적벽도 쌓기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수량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위에 있는 방수공사부터 봅시다. 욕실이랑 액체 방수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실면적 기준을 한다고 했어요. 우측에 보면은 실면적으로 우리가 방수는 벽체를 타고 뭐 1m 정도 올라오기도 하는데, 자, 그거는 물량이 워낙 작으니까 그냥 실 기준을 하고 거기다가 단가를 조정해서 이렇게 내역서를 구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욕실이랑 실외기실의 이제 방수 면적을 이제 파악하도록 해보면, 자, 먼저 욕실 보도록 할게요. 욕실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P라인으로 CAD 파일을 열어보세요. 자, CAD 파일을 열어보고, 자, CAD 파일에서 P라인으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L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자, 우리 타일은 요 타일 안쪽에 요 지금 조적벽 끝 라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감이 정확히 얘기하면 타일 안쪽에서부터 방수는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타일 있는 부분까지, 자, 방수를 바닥 면적을 자,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라인으로 먼저 찍고, 자, 요 지금 화장실 부분에 방수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거 따로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방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죠. 여기 지금 보일러실, 실외기실도 같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더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또 PL. 자, 여기는 석고보드 앞쪽까지 해서 방수 면적을 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실외기실이죠. 실외기실의 방수 면적 두 개 면적을 더 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면은 요 화장실 부분의 바닥 면적이 될 거예요. 화장실 바닥 면적이 3.13 반올림 3.13 더하기 내역서 보면 잊어버리니까, 자, 봅시다. 3.13 잠깐 적어놓을게요. 여기다가 3.13 까먹으니까 제가 위에 적어놓는 거예요. 자, 욕실 부분의 바닥 면적은, 방수 면적은 3.13, 그리고 실외기실은 0.73이네요. 0.73.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86이네요. 그죠? 3.86입니다. 3.86 세제곱미터. 반올리면 3.9가 나오네요. 그래서 3.9 세배고요. 그 다음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 거실의 경량 기포 콘크리트 치는 부분은, 자, 높이가 50cm로, 아니, 5cm로, 50mm죠. 그래서 5cm의 높이로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여기 단위가 루베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단위는 루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루베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CAD로 바닥 면적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높이 5cm니까 0.05를 곱하면 그 최적이 나오죠. 루베. 그래서 그 최적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요거를 좀 실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 그 면적이 아니라 최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그 디테일 도면을 다시 보면, 디테일 도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디테일 도면이 같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자, 이 부분이죠. 요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요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현장 치수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엑셀 파일을 시공할 때 요 높이 현장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지금 마감재가 붙는 요 플로링 붙는 부분의 맨 아랫 부분의 높이까지 이제 방통을 치는 거죠. 미장 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플로링을 우리가 본드로 이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높이로 지금 플로링 플러스 마이너스 0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대략적으로 한 5cm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 도면에서는 근데 여기 현장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현장 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바닥 면적을 먼저 바닥에 들어가는 부분을 P라인으로 따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쪽 부분에다가 P라인으로 따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할까요? 자, 그래서 그리고 마감 있는 부분부터 마감 보이는 부분부터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그래서 여기 지금 안쪽에 여기 지금 여기죠. 마감 부분까지 벽지가 붙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가구가 하나 있어요. 이제 가구 같은 경우는 요 날개벽으로 이제 안에다가 가구를 붙바이 가구를 시공한 건데 요 가구 같은 경우도 하부든 바닥이니까 하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통 시공을 하면 되겠죠. 자, 이쪽에는 이제 방수턱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쪽에 밑에 보면 이제 벽돌을 이제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방수턱을 만들어 놓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까지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끊어서 오차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지금 바닥에 플로링 난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을 빼서 좀 옆으로 빼가지고 요 벽의 면적을 살펴보면 이제 바닥에 들어가는 엑셀 파이프가 들어가는 플로링 파이프랑 똑같은 거겠죠. 엑셀 파이프가 들어가는 플로링에 들어가는 면적이랑 같다고 보면 되겠죠. 자, 면적을 보니까 15.14 해배예요. 15.14. 그래서 요거는 15.14를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경량 콘크리트 15.14죠. 15.14에다가 14에다가 자, 높이를 이제 0.05m를 곱하면 되겠죠. 5cm니까 미리로 치면 0.05 50mm가 되는 거죠. 0.05m 50m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곱하면 계산기로 좀 써야겠네요. 자, 계산기로 저 바닥 면적에다가 15.14에다가 곱하기 0.05 높이 곱하면 0.757 루베가 나오네요. 그래서 0.8 루베로 0.757 0.8 루베가 됐습니다. 0.8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 조적벽. 자, 조적벽 쌓는 부분도 볼까요? 조적벽 쌓는 부분이 0.5mm만 되어 있네요. 도면을 한번 보면. 자, 조적벽이 쌓이는 부분은, 자, 여기는 지금 조적벽이 이 화장실 부분에도 있지만 조적벽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피트가 있죠. 피트 부분에 조적벽이 0.5mm 쌓여져 있고, 화장실 이 부분도 0.5이고, 여기 보면 또 피트가 더 있습니다. 현관에. 요것도 조적벽이죠. 그래서 조적벽 다 0.5mm 쌓여 있어요. 요거에 대한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죠. 손잡고 높이를 하면, 자, 높이를 하게 되면 되죠. 자, 높이를 하고 여기 보면은 이쪽은 조적벽이 아니라 경량벽이에요. 아까 우리 내역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량벽이 하나 있었는데, 자, 그건 제가 여러분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경량벽이니까 조적벽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길이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길이는, 자, 중심선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PL 여기서, 자, 요 길이랑, 자, 여기서 요 길이 중심선으로 하면 되고요. 요 길이, 요 조적벽 길이가 하나 있고, 자, 이건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바꿀게요. 색깔을 바꾸고, 자, 여기도 조적벽이 반대편 벽도 조적이 있죠. PL. 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PL. 자, 요거를 밖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를 모두 밖으로 빼서, 자, 요거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근데 더하려고 하니까
이걸 다 더하게 하는 게 힘들어서 저는 이거를 다 이어가지고 필요한 거 한꺼번에 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기로 하나씩 더해서 하는 게 좋죠. 저는 그냥 캐드로 하는 게 편해서 캐드로 이렇게 다 일자로 다 묶어 놓고, 자, 이게 0.5b가 들어가는 조적벽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필요한 걸 같이 연결을 해서 더하게 하기가 계산기로 두들기면 또 실수할까봐 저는 한 번에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게 길이가 나왔습니다. 조적벽의 길이가 나왔어요. 자, 길이에다가 자, 이제 길이가 얼마인가 봅시다. 7.23m네요. 7.23m. 그러면 여기다가 잠깐 적어 놓고 이 아랫부분에다가 7.23이라고 적어 놓고, 자, 이 길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자, 높이를 곱할 때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도면상에서 여기 지금 보면, 자, 인면도상에서 보면 높이가 24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00은 사실은 이거는 층고 기준, 천장고 기준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2400을 바로 곱하면은 좀 무리가 있죠. 왜냐면 슬라브까지 이거를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적벽의 높이를 파악하려면 사실은 그 슬라브 건축 단면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00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추정을 해서 2400에다 좀 더 높겠죠. 2400까지는 천장까지가 높이고, 그 천장 사이에 열어보면 천장과 그 안에 위에 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고가 얼마죠? 3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천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층 슬라브에서 위층 슬라브까지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슬라브 두께가 보통 150 정도 하니까 슬라브 아랫면모까지는 2850이죠. 그러면은 천정에서부터 그 위에 슬라브까지가 2400이 아니라 285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 도면의 단면도를 보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건축 도면의 단면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고란에 주면 되겠죠. 조적사키의 비고란에다가 층고는 높이는 h는 h를 2850 기준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7.23m에다가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해봅시다. 7.23 곱하기 아까 높이 기준이 2.85였죠. 2.85 높이 하면 20.6kb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적벽 쌓기의 면적 기준으로, 제곱미터 면적 기준으로는 20.6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적까지 우리가 수량을 다 파악을 했고요. 자, 목공사 부분까지 하고 좀 시도해야겠죠. 자, 목공사 봅시다. 목공사랑 경량공사를 보면 아까 여기 경량 벽체 공사도 있었어요. 경량 벽체 조성. 자, 요거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부분이에요. 아까 여기 봤던 평면에서 우리 여기 실외기실 있죠? 자, 실외기실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경량벽이 있어요. 이게 단열재 모양이고, 여기 경량벽체 평면에서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면도를 하나 그려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단면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구해놓은 겁니다. 미리. 여기 4.8제곱미터는 제가 그냥 미리 구해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같이 안 해도 되고. 자, 그 부분에다가 벽이죠. 벽체에다가 석고보드를 치부한 거니까 양쪽으로 2배인데, 안쪽에다가는 또 도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석고보드 치부하는 부분은 0.4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좀 이렇게 됐다는 것만 그냥 파악하면 되고, 수량은 좀 미리 뽑아놨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천장에 목구조틀 조성하는 게 있죠. 천장에 목구조틀 조성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거실 부분이죠. 거실 부분, 화장실 빼고. 그래서 석고보드 그거랑 요거랑 같겠죠. 천장에 목구조틀이랑 석고보드 치부한 두 개는 아마 같을 거예요. 면적이. 자, 그래서 석고보드 치부되는 부분, 그러니까 목구조틀이 조성이 되고 석고보드가 치부가 되는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 자, 요거하고 좀 다르겠죠. 여기 지금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닥 면적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보다 더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고, 현관 같은 경우도 현관 위쪽도 목구조틀에다가 벽체였나요? 잠깐만.
석고보드 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면적이 이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해봅시다. PL에서 이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여기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가구가 들어가는 이 상부분도 상부분에도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자, 요거 면적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조인을 해서 이 두 개를 조인을 하고 조인이 안 되나? 자, 조인이 안 되네. 잠깐만요. 이거 그냥 제가 피라미로 딸게요. 그냥 그게 더 빠르겠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두 개의 늘어나는 부분만 더 추가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만 이걸 지워버리고 위로 놓을게요. 자, 이 부분이 목구조 틀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목구조 틀이 들어가는 부분은 봅시다. 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보면 자, 목구조 틀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리고 캐치로 들어간 부분이죠. 캐치로 들어간 부분만 목구조 툴로 구성되고 석고보드가 붙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화장실 있는 부분에다가는 굳이 목구조 툴로 안 하고 우리가 ABS 판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타일 위에다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그리고 실외기실 같은 경우도 천장에 그냥 콘크리트에다가 기존 건축 마감에다 도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우레탄 도장으로. 그래서 목구조 툴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찍어 보니까 면적이 16.84네요. 그래서 16.84 적어주고, 그리고 석고보드가 천장에 그 목구조 틀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석고보드가 치부가 되죠.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16.84 똑같이 두 개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 거를 몰딩과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짝에 들어가니까 자, 천장에 몰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천장 몰딩 들어가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요 구한 부분 있죠. 요 구한 부분에다가 길이를 구하면 되죠. 바로 여기 지금 커트박스 부분이라 조금 살짝 뭐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건 천장이 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천장 라인이에요. 제대로 합시다. 요거를 정확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하는 김에 이거의 길이를 그냥 그대로 구해도 되는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 몰딩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자, 앞으로 몰딩이 지나갑니다. 요 지금 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커트박스에 있는 부분에 앞으로 몰딩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몰딩 부분은 이렇게 지나가고, 가구에서 여기 지금 가구가 있습니다. 요 가구에 몰딩이 앞으로 타는 경우도 있고 뒤로 타는 경우도 있어요. 요걸 한 인면도로 볼게요. 자, 인면도로 보면 인면도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타고 가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몰딩에 대한 디테일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있네요. 몰딩에 대한 디테일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하나 없고, 자, 그래서 자, 몰딩이 요 커트박스 앞으로 가고, 요 지금 요 몰딩이 가구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가구 뒤쪽으로 타는 경우가 있는데 도면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몰딩이 뒤로 가는 게 조금 더 면적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몰딩이 뒤로 가는 걸로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발장도 앞으로 가지 않고 몰딩이 뒤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몰딩 도면 디테일 같은 거 볼 때 몰딩이 앞으로 타고 가는지, 가구에 앞으로 타고 가는지, 뒤로 타고 가는지, 앞으로 타고 가는 게 조금 더 시공하기는 까다롭고, 그리고 가구랑 같이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공하는 게 까다롭고 일체감이 있다고 본다면 몰딩이 뒤로 가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구하고 천장하고 좀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비어있기 때문에 좀 미니멀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몰딩이 가구의 뒤로 간다고 보고, 자, 이거를 길이를 정확하게 뽑읍시다. 그래서 일단 정리할게요. 이거는 몰딩 길이에 해당되는 거.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길이 찍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찍어보니까, 길이가 20.69m예요. 20.69m. 20.69m. 천장 몰딩이 20.69m가 나오네요. 됐고, 그 다음 커트박스 조성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요거는 미터 단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커트박스 조성, 요거 길이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PL로 해서 요 길이. 천정도에서 볼까요? 천정도에서 요 길이로 보면 되죠. 자, 커트박스 길이.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이쪽에 있겠죠. 길이가 2.31m네요. 2.31. 그래서 2.31m. 그래서 반원 내림에서 2.3. 그래서 지금 미장방수공사하고 공량 목공사까지 지금 수량 파악을 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